네, 그럼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된 지 고작 3개월 지나고 있는데요. 이 3개월 동안에 ELS 시장은 냉탕도 갔다가 온탕도 갔다가 변화가 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취재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가 사실 ELS라고 한다면 이 전까지만 해도 예. 중이염, 중수익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는데 예. 갑자기 H지수 공포가 나오면서 이제는 ELS 왠지 더 위험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ELS 같은 경우 위험도 기준으로는 초위험군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네. ISA 가입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ELS가 조건 자체는 굉장히 쉽잖아요. 지수 반토막 안 나면은 확정 수익률 몇 프로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쉽긴 한데 구조 자체를 이해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구조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 요즘에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예, 올해 초에 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지수가 코스피 다음으로 하면은 H지수가 H지수. 아닐까 예. 싶은데요. 중국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ELS가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H지수가 거의 15,000대까지 올랐다가 반토막만 안 나면은 확정 수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반토막이 났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ELS 중에서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것만 무려 37조 원에 달했고요. 네. 그다음에 원금 손실 구간, 낙인 배리어를 터치한 ELS가 무려 4조 원에 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언론도 그렇고 네. 투자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가벼게 느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이 공포가 언제였냐는 듯하게 3월 달에는 ELS 발행 물량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중은행 중에 국민은행 동향을 보면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은행들은 한 2, 3조 팔 때 국민은행은 무려 12조 원의 발행 잔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의 ELS 판매량은 1월 초에는 4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3월에는 무려 2배, 3월에 8천억 원까지 지금 증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변동성 완화 우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말이 조금 불투명한데 예전에 중국 증시 하루에 몇 퍼센트 폭락하고 그랬죠. 서킷 브레이커 나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예. 그런 거에서 좀 증시 변동성이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지는 측면이 좀 있고 또 H지수가 좀 7,500 터치하고서 지금 8,700선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원래 ELS 만기는 3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좀 발행된 ELS가 지금은 손실 구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좀 회복되고 내년쯤이면 좀 원금은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면서 ELS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엇보다 투자할 데가 없어요. 예금 금리도 너무 낮고 예. 그렇다고 아까 시황 보니까 코데지 콤바인이 오늘도 8% 올랐다고 나오는데 예, 예. 그런 데다 넣기는 너무나 무섭고 네. 하다 보니까 결국 ELS로 다시 좀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을 진짜 짚어준 것 같아요. 지난해 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H지수가 폭락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손실 구간에 잠깐 터치를 한 거지 손실이 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예. 보니까 과연 실질적으로 이제 현금화 시켰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기 상환이나 예. 이거는 그렇다 치고 만기 상환이 됐을 때 예, 예. 과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됐을까라는 좀 의문도 드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만기 상환은 수익률이 평균적으로는 낮아요. 예. 왜냐하면 조기 상환에서는 이미 수익을 돌려준 상황인데 네. 그게 안 돼서 넘어온 게 만기 상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는 경우는 좀 이렇게 상환율,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당장 3월에 만기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이 만기라는 게 또 진짜 3년 만기가 될 수 있고 조기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상환된 물량만 보면은 3월에 일단 발행량만 보면은 한 3조 4천억 원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 3월에 엄청나게 한국은행 금리 인하하면서 ELS 한번 열풍이 한번 불었었잖아요. 그때 발행된 물량이 무려 10조 원입니다. 네. 근데 올해는 3조 원밖에 안 되니까 적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월 달, 1월 달에 지난해 중반에까지만 해도 한 8조 원, 7조 원 정도 발행이 되다가 금융당국에서 H지수 때문에 좀 발행 물량에 대한 좀 규제가 좀 이루어졌고 네. 이후로는 거의 한 2조 원대까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에 다시 3조 4천억 원 선을 좀 회복이 돼 있고요. 그리고 3월에 또 조기 상환된 ELS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조기 상환 물량이 1월에는 한 2조 9천억, 2월에는 2조 8천억 정도 됐는데 3월에는 3조 4천억 원으로 이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조기 상환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많이 또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또 투자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좀 발행 잔액이 늘어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원금 비보장형 그 공모 ELS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마이너스 4%였어요. 네. 뭐 좀 안 좋죠. 이런 분들은 만기 상환을 받으면서 좀 손해를 보신 분들이고 2월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0.3%로 한 조금 손해를 보는 수준이었다가 3월에는 1조 6천억 원이 조기 상환되면서 수익률은 5%가 넘게 났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ELS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03년 이후에 그 ELS 수익률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원금 보장형이 3.8%, 비보장형이 2.9%로 더 낮았습니다. 아니 원금도 보장 안 해주는 게 왜 수익이 더 낮을까? 뭐 이거는 ELS의 기본적인 성향을 한번 보면 되는데요. 실제로 손실이 난 그 ELS는 전체 중에 한 7% 정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물리면 얼마를 물리냐? 마이너스 37%. 예. 근데 수익을 봤을 때는 6.53%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본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한번 손실을 보면 크게 보는 ELS의 성격을 뭐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통계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물론 1월이나 2월에 뭐 상환을 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수익률이 나쁘진 않네요. 예, 뭐 5%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요즘 그러니까요. 금리 1%대밖에 안 되는데 예. 뭐 5% 수익률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수익을 본 사람들은 수익을 봤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가입을 할 테고 그리고 또 하나가 예. H지수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다. 예. 살 때가 됐다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저가 매수라는 얘기 하잖아요. 예, 예.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H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변동성이 크면 수익률도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H지수로 해서 먹었다. 그러면 또 H지수를 찾는 경향이 있고 예. 그리고 기본 쿠폰 자체가 그 금리 자체가 H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 한번 손실 우려가 생기면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믿고 가는 거지라고 하다가 손실 구간이 자기가 좀 다가온다 그러면은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네. 그리고 금융회사에 뭐라고 항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항의를 할 때 또 이제 듣게 되는 설명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불안전 판매의 기준은 물리면 불안전 판매다. 그리고 먹으면 완전 판매다. 왜냐하면 그래요. 민원이 없으니까.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손실을 대규모로 보게 되면은 투자 문화가 좀 개선되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ELS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입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좀 많이들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H지수가 15,000대 가입한 것보다는 7,500대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3,200까지 떨어져야 손실을 보니까 뭐 지금 오히려 7,500대 좀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H지수를 가지고 너무 금융사들이 많이 했다. 그래서 이거 지수도 너무 높은 데서 낮게 떨어질 거니까 그걸 총량 규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총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상환되는 물량이 있어야 신규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년에 5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던 발행액이 올해 2월에는 한 1,0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20%밖에 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제시가 됐던 게 H지수가 아니라 HSI 지수, 홍콩 항생지수가 됐습니다. 네. 이 홍콩 항생지수는 전체 H지수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 기업 주식을 묶어서 만든 지수고 네. HSI 지수는 전체 주요 기업을 뽑아가지고 낸 지수입니다. 그런데 뭐 홍콩이나 중국이나 뭐 그 시장이 그 시장인 거 불안하고 똑같이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면은 H지수나 HSI 지수나 똑같이 움직여요. 네. 이거 준비됐나요? 지수. 예, 이제 곧 나갈 것 같습니다. 지수-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걸 들어보면 예. 홍콩 H 지수랑 예. 홍콩 자체 지수랑 예, 예. 큰 변화가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금융당국에서는 아직까지는 H 지수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H지수 물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규제를 한 건데 네, 이게 보시면은 이름만 가리고 보면은 똑같네요, 이건.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H지수가 너무 변동성이 크다? 근데 HSI 항생지수는 괜찮다? 이거 좀 어폐가 있죠. 어폐가 있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저런 변동성을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HSI 지수, 그러니까 H지수는 규제가 심하니까 네. HS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가 좀 계속 요새 발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2월에는 그 2,700억 원
그 항생지수가 2,700억 원이고 H지수가 1,600억 원이 발행이 됐습니다. 네. 오히려 역전이 된 거죠. 예. 그래갖고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홍콩 항생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건 한 40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뭐 최근에는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2월 말에는 6,300억 원까지 이렇게 잔액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제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할 때 지수 대비 너무 폭락할 것 같으니까 규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폭락하고 나면은 이게 또 오히려 조건이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봤을 땐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지수가 아니면 이 지수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지수가 있으면 이 지수를 규제한다 한들 뭐 무슨 규제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시장 현상에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금융당국도 조금 이렇게 어색함이 좀 있었는지 예. 직접 규제를 안 했어요. 아, 금융회사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이게 너무 쏠린다 싶어서 규제를 했다. 그래서 자율 규제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결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시장 규제가 어떤 부작용 아니면 얼마나 좀 우스운 상황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거기도 냉탕 온탕인 거죠. 투자자들이 그렇죠. 항의를 하니까 규제를 하고 나니까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냉탕 온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는 자꾸 한 박자씩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시나리오가 그려져요. 고객이 이렇게 갔는데 H지수 뭐 ELS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규제를 하고 있어서 예. 저희 H지수 말고 홍콩 항생지수도 비슷하니까 이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비슷한 효과 얻으실 거예요 라고 한다면 예. 가입자 입장에서는 많이 떨어졌겠다. 그게 그건데. 예, 그게 그거니까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약간 좀 금융당국의 이런 규제 형평성이랄지 속도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권순우 기자가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뭐 ELS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홍콩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요즘에 ISA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요. 예. 저희도 뭐 권순우 기자도 그때 나왔었지만 예. 이 ISA 계좌 자체 ELS도 많이 넣잖아요. 예. 뭐 이 홍콩 ELS와는 좀 성격이 다른 건가요? 어떤가요? 뭐 사람마다 다른데 그 ISA 계좌에 사실 늘 상품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이 네. 예금만 넣자니 뭐 좀 그렇죠. 약하고 그렇다고 예적금 드는 게 낫고 차라리. 해외 주식형이나 주식형은 원래 세금을 안 내고 네. 그럼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뭐 이렇게 세금을 원래 내긴 내는데 수익은 조금 높은 게 사실 뭐 ELS. ELS밖에 없는데 네. 그 ISA 투자자하고 그 원래 ISA 투자하고 원래 ELS 투자들의 성격은 조금 달라요. ISA 같은 경우는 그 세제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세제 차익을 원하는 안정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입을 하게 되고 ELS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부지런하신 분들, 좀 더 투자 상식이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성격에 맞춰서 이제 금융회사들도 그 ISA에 들어가는 ELS는 좀 더 안정성을 높인 상품들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난해 발행된 ELS의 대부분의 낙인 배리어가 한 60%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은 기초자산이 100에서 한 60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안전한 상품인데 이거에 대해서 낙인 배리어를 더 낮춘 거예요. 이제는 뭐 40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지수가 반토막이 나도 뭐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 나온 거죠. 그리고 만기도 보통 3년 만기로 보통 하는데 그 ISA 같은 경우는 5년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두 번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짜리 상품들도 좀 ELS가 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안정성을 높인다는 거는 반대로 수익성은 조금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본인 시정증권 ISJ 전용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낙인 조건이 40%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낙인 배리어가 60%긴 한데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만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홍콩 H지수보다는 변동성이 좀 낮아서 반토막이 날 확률이 좀 더 작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은 만큼 쿠폰, 그 금리는 조금 더 낮은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증권 ELS 같은 경우는 보통 조기 상환이 6개월에 이루어지거든요. 6개월 안에 시장 변동성이 사실 ELS의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3개월로 대폭 낮췄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변동성만 그 좀 위험으로 끌고 가는 좀 더 안정성을 높인 상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상대적으로 뭐 안정적이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안정적이면 수익이 적다. 예.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뭐 금융회사 믿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분명히 지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본인들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금융당국에서 그런 규제를 왜 했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사람들이 항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그 정부에선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규제가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의 권익, 선택권이 제한되는 이상한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하실 때 좀 이런 거는 이런 거다라는 건 좀 알고 투자를 하셔야 금융당국에서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 그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든 게 누구냐? 네. 결국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생각을 꼭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전 판매의 소지를 만드는 것도 책임도 어느 정도는 가입자에게 있는 것 같고 저도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옛날처럼 금융회사에다 돈 맡기면 수익 그냥 안겨다 주는 시대는 정말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 도와드리는 게 또 저희 이슈엔 현장의 또 하나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참 ELS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특히 요즘에 또 인기를 갖고 있는 ISA 전용 ELS 상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까지 잠깐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